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내년에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 사업비가 6천억 원 가까이 증액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인방울대로 구간도 지하로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 추진 17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이 학생 수 20명 이하로 운영되는데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남 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열의 6명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 사업비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6천억 원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2호선 사업은 본궤도에서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는데요. 백지화 가능성이 거론된 3단계 공사와 관련해서는 2단계 공사가 착공되면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사업비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는 기존 2조 2,889억 원에서 5,883억 원이 늘어난 2조 8,772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1월 2단계 실시 설계 완료 후 기재부에 요청한 총 사업비보다 470억 원 증가한 액수입니다. 특히 경제성을 이유로 지상화 구간으로 검토됐던 첨단 수완 인방울대로 구간도 시민 불편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를 설득해 지하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운광장과 효촌역을 잇는 3단계 구간은 사실상 공사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해당 구간은 2호선을 개통한 뒤 별도 사업으로 재검토하자는 게 기재부의 입장인데 광주시는 내년 하반기에 2단계 구간이 착공하면 3단계 구간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계획대로 최대한 빨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불어 3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정부가 요구한 대로 현실적 대안 마련을 그동안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복공판 설치 공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까지는 도로 포장도 원상복구해 1단계 구간 교통을 정상화시겠다고 말했습니다. 26년에는 1단계, 29년에는 2단계 사업까지 계획대로 완공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이제 전체가 순환선이 개통이 되면 아무래도 버스 노선 변경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이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50%로 상향되지 않겠느냐.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정률은 47%. 이번 총사업비 증액으로 사업 차질 우려가 사라진 만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에 신세계 프로퍼티 그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광주시가 사업 제안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17년 동안 표류했던 사업이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건데요. 광주시는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되 공정성과 신속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어등산 관광단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진출에 첫 발을 뗀 신세계 프로퍼티 그룹,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라는 이름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구상을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를 기존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리고 숙박과 쇼핑, 휴양 등 3개의 지구 단위로 나눠 원스톱 체리형 관광단지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연간 3천만 명의 관광객이 광주를 찾도록 하고 2박 3일 이상 머물면서 광주의 먹과 맛을 제대로 경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업 제안서에는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담았습니다. 소상공인협의체 구성과 지역 밀착 프로그램 진행 등 3가지 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어등산 개발에 발목을 잡은 상업용지와 상가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시가 추구하는 공공성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광주 공동체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해 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세계그룹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곧바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 아닙니다. 기존의 공공공모 방식을 제3자 공모 방식으로 바꿔 민간업체 간 사업 제안서 경쟁을 통해 광주시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한 사업자를 선택할 방침입니다. 앞서 롯데 측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어등산 개발을 두고 입하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 제안자가 없을 경우에 신세계가 단독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안서가 들어올 때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권한이 없고 일단 접수하고 그다음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후에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대에 이어 신세계그룹 등 국내 빅3 유통 기업들이 잇따라 광주 복합 쇼핑몰 건설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광주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할 계획 세우고 계실까요? 먼저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이렇게 간간히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 자체는 무난하겠지만 강추위는 계속됩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길은 여전히 빙판길입니다. 보행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또 내년 해돋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지역 해넘이는 오후 5시 30분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해돋이는 오전 7시 40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5도에 그치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 많은 시기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를 경찰이 모두 막고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음주 단속 중입니다. 안 부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예,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계에 바람을 불어 알코올 수치를 확인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실내 공기를 모터로 빨아들이는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만취 수준의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맥주 2캔을 마셨다는 주장과 달리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잘 먹지 않았는데 오늘 연말이니까 집에서 와이프랑 간단한 맥주 한 잔 먹고 집에 카페 잠깐 갔다가 가려고. 경찰의 단속을 목격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차량. 쫓아가 보니 음주운전자였습니다. 예. 혐의시라면 100일 정기 수치에 해당이 되시고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나 연말 분위기에 이끌려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전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5천여 명. 이 가운데 65%가 면허 취소됐습니다. 또 음주사고로 800여 명이 다치고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야간에 스팟식 이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 장소에서 고정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학교 시험지를 수집해 무단으로 판매한 인터넷 업체가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교육당국의 저작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 지역 학교의 연도별 기출 문제가 영리 목적으로 수집돼 판매되고 있다며 시험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저작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광주에서는 한 인터넷 업체가 출제 교사의 동의 없이 시험 문제를 유출해 판매한 것이 지난 6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드러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지역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발생하는 치매 등 고령 환자 질환을 올바르게 치료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초고령 사회 고령자와 치매 환자를 위한 진료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국내 대표 장수학자인 박상철 전남대 석좌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일본 나가노의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 고령 환자들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공립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상한제가 적용되는 건데요. 새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모여 앉아 공부를 하는 교실. 한 교실에 28명 넘게 있으면 과밀 학급으로 분류됩니다. 교사의 수나 공간에 비해 학생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학생들이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광주 지역 초등학교에 있는 4천여 개 학급 가운데 104개가 바로 이런 과밀 학급입니다. 오는 2023년에는 이 수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립초등학교의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2028년 3월이면 전체 학년을 하려고 하나 교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중장기 계획은 그렇고요. 취지는 좋지만 몇몇 학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학급에 20명씩 배치하려면 교실이 더 필요한데 일부 학교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1학년 교실의 밀집도를 먼저 낮추려다 다른 학년 교실의 밀집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학교 실정에 맞게끔 학생 수를 좀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 내년도 이제 신입생들을 받고 학급을 편성해야 되는 지금 시기거든요. 광주보다 1년 먼저 20명 상한제를 실시한 세종시의 경우 전체 52개 초등학교 가운데 추가 교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학교는 학급당 21명에서 22명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은 각 학교들과 협의해 학급당 학생 수를 탄력적으로 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듣는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먼저 시행됐는데요. 순천의 한 학교에서 학점제 선택 과목 강사를 채용한 뒤 정규 교과 수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부터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는 순천의 한 사립직업계 고등학교. 학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선호하는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산업 현장의 근무자들을 강사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도 올해 3월 실용미술이란 선택 과목 강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사는 선택 과목이 아닌 정규 미술 교과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원 자격증도 없는 강사가 교과목을 정규 교원 대신 가르쳤다는 겁니다. 올해 학교 운영회관을 들여다보니 실용미술 강사가 기존 미술교원에게 할당된 수업 시수의 절반가량인 256시간을 수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성적과 직결된 수행평가 점수까지 강사가 매겼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일러스트는 기존 미술쌤이 수행평가 점수를 냈고 그 다음에 그 3개는 강사쌤이 내고 합산해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학교 측은 기존 미술교원이 교무부장 직무도 맡아 업무가 과중해지다 보니 수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강사를 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 과목 강사더라도 정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수행평가 점수를 매겼다는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약간의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수업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재단 측에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무자격 강사가 가르쳤더라도 수업을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미술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년 진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판매를 운영하실 수 있게끔 사용권이 있습니다. 과목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안전을 확인할 수는 없죠, 저희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시행 첫 해부터 그 자율성을 악용해 거꾸로 학습권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민간인들이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서면으로 진행된 4차 회의에서
희생자 110명과 유족 692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위원회는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여순사건 피해자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여순사건위원회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5억 원 늘어난 57억 원으로 의료지원금 지급과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통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용서와 화해를 통한 대통합을 강조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전남에 의대를 설치하는 것이 국민 통합과 지방 소멸 대응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통합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날씨 살펴보시면 현재 구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간히 구름만 지나는 무난한 날씨 예상되는데요. 추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길은 여전히 빙판길입니다.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히 걸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우리 지역 해넘이 시각과 모레 우리 지역 첫 해 언제 떠오르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내일 해넘이 시각은 오후 5시 30분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새해 해돋이 시각은 오전 7시 40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의 기온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남과 강진에서 영하 5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순천 7도, 여수에서도 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